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8일 수요일 아침 9시 14분입니다. 한국장은 사실 요즘 좀 얘기하는 게 좀 뭐해요. 그냥 완전 뭐 투기성, 외국인이 귀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과 개인의 지네들끼리 뭐 신나게 둘이 짝짝꿍하고 있는 그런 장. 사실상 이제 미국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코스피는 뭐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고 보시다시피 그냥 매일 이래요. 제가 이렇게 매일 보고 있으면 이렇습니다. 이 S&P 선물 보고 있는데 S&P 선물이 파란색이면 지도 파란색, S&P 선물이 빨간색이면 지도 빨간색. 뭐 그래서 딱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좀비처럼 지 혼자 끌려다니는, 지가 어떤 주도적인 길을 만들지 못하고 미국 따라다니고 있죠. 평상시에도 따라다녔지만 특히 요즘은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딱히 그렇게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일단 어제 미국이 약간 뭐 약보합 정도 마감했습니다. 미국장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긴 할 건데, 어쨌든 어제 약보합의 의미는 좀 있거든요. 어제 약보합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일단은 다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분위기 안 좋은 거죠. 그죠? 일단 미국장 분위기가 어제 안 좋았던 거예요. 안 좋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일단은 글쎄요. 오늘 삼성전자 결과적으로 이 자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49,700원인지 49,800원인지 하여튼 이 5만 원 안 되는 여기 언저리, 여기 언저리에 대한 저항, 결과적으로 일단 통과 못할 것 같은, 이거 돌파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좀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봤을 때 어제 미국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야 되는데, 돌파하려면 어제 미국 분위기 별로 안 좋았으니까 아마도 오늘도 외국인의 귀환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 외국인은 안 돌아올 것 같고, 그러면은 아마 돌파 못 하겠죠. 오늘 기관도 더군다나 일단 아침 9시 16분 현재는 오늘 기관도 놀고 있는 상황이면은 오늘도 개미탄만 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고점 넘어가기 힘들 것 같다. 박스권이 아니고 여기 고점 넘어가야 뭐 다음 시세로 가는 건데, 그죠? 여기 49,700원인지 800원인지 하여튼 여기 고점 넘어가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레벨업은 일단 지금은 힘들 것 같다라는 거. 이 정도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선물은 일단은 갭 하락 출발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국내 선물이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선물이 해야 될 거는 어제 저점과 어제 고점 테스트. 어제 저점과 어제 고점 테스트. 그렇게 해서 이 현재 자리에서 이 상승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빠지고 싶은 힘은 얼마나 되는지 테스트. 어제 도치 나왔죠. 어제 도치형. 그러니까 어제 시가와 종가가 뭐 비슷한 위치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걸 도치라고 하는데, 어쨌든 도치봉이 나왔다는 거는 일단은 이 자리에서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빡시게 싸워가지고 결론을 못 냈다는 거죠. 물론 결론적으로 이 어쨌든 상승 마감이기 때문에 매수가 더 세긴 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도치봉으로, 뭐 도치봉 비스무리하게 시가와 종가가 비스무리하게 마감됐다는 거는 일단은 매도 세력도 좀 심상치는 않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국장 오늘 해야 될 거는 보시다시피 일단은 고점과 저점에 대한 테스트, 어제 고점과 어제 저점에 대한 테스트가 아마 오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옵션 시장이나 뭐 이런 쪽들을 봤을 때 어쨌든 오늘 좀 주의해야 된다. 왜냐면 미국이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 풋옵션이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 풋옵션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슬슬슬슬 튀어 오르려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점 테스트, 고점 테스트 아마 다 들어갈 겁니다. 어제 고점 테스트, 어제 저점 테스트, 풋옵션도 똑같이 어제 만들어놨던 저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그리고 어제 만들어놨던 뭐 고점, 뭐 이쪽 부분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해서, 어쨌든 풋옵션 같은 경우는 뭐 대략적으로 지금 일단 빨간불 들어오긴 들어왔죠. 지금 여기 정도 라인에서 이 지지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오늘 테스트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아마 일단 미국장 분위기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오늘 뭐 고점에 대한 추가적인 고점 높이는 이런 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어제 이제 미국장 볼 건데요. 미국장 어제 의미가 좀 있는 날입니다. 뭐, 야, 0. 뭐,
0.1%밖에 안 빠졌잖아 이게 아니고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이게 상당히 그 싸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이제 슬슬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미국이 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가 야 이거 올라도 오르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이제는 좀 실증적인 증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수급상에서 일단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좀 주의를 하셔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미국장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뭐 특별한 재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재료가 있어서 오르거나 내리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수급이 그냥 이제 샀다 팔았다 하는 뭐 수급 과정에서 뭐 외국인이 팔면 떨어지고 뭐 개인이 사면 안 좋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요인에 의해서 그런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인 것 같은데 어제 일단은 한 3% 가까이 갭상승 출발했죠. S&P입니다. 갭상승 출발해서 밀렸어요. 이게 사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이런 지수 차트로 보면은 괜찮아요. 괜찮아. 왜냐? 뭐 아직도 5일선 위에 있고 뭐 아마 뭐 정확하게 잘 그려지진 않지만 5일선이 아마 여기 어디 연절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일선이 굉장히 높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야 이거 뭐 그 높은 데서 마이너스 0. 야 뭐 낙폭이 큰 것도 아니잖아 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S&P 차트는 저런 모양인데요. 저게 사실 그 살펴보면은 어제 변동성이 살아났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정확하게 이런 그림을 그림판에다가 딱 그려놨었는데요. 밤 10시 40분쯤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지지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강력한 이 TVIX 매수 세력, 그러니까 지수를 하방으로 내리꼽겠다라는 큰 놈이 일단 등장한 겁니다. 재차 등장한 거예요. 일단은 자리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월 24일 날 만들어놨던 요 저점 부근에 있는 가격대, 여기에서 지금 지지력이 확보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물론 지금 이제 지수가 폭락해도 이 변동성 지수가 다시 직전 고점 때까지 갈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장은 변동성 확대 구간을 한 번 더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결코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 한번 들썩들썩 해야지. 한번 가슴이 한 번 철렁이 아니고 가슴이 한 두어 번 이상 철렁철렁 해야 이게 본격적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출렁하겠다는 그런 사인을 준 거죠. 물론 오늘 저녁에 봐야 돼요. 일단 오늘 저녁에 또 봐서 왜 오늘 저녁에 또 만에 하나 변동성 확대하려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기다 또 음봉을 확 끼얹어 버리면은 음봉의 하락 마감 확 끼얹어 버리면은 TVIX 음봉의 하락 마감 끼얹어 버리면은 그러면은 또 다시 시장은 안정세를 되찾을 수도 있겠죠. 다시 차분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몇 시냐? 4월 8일 아침 9시 22분 현재로서는 여기 시계 있구나. 9시 22분 현재로서는 일단 이런 모양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 이게 사실상 오늘 한국장에 있는 하락과 관련된 상품들이 만들어낼 일봉의 모습이기도 아마 할 겁니다. 아마 요 모양대로 가긴 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 모양하고 요 옆에 있는 풋옵션 모양하고 물론 봉의 색깔이나 패턴은 약간씩 다르지만은 어쨌든 드디어 우리나라 하락에 관련된 상품도 어떤 지지력을 보이려고 한다는 게 일단은 큰 일입니다. 그게 큰 일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TVIX가 살아나는 부분 좀 잘 보시고요. 뭐 빅스 지수는 뭐 봐봐야 뭐 큰 의미는 없는데 한번 쳐다보자면 보이시죠? 빅스 지수 요게 한 방에 이렇게 안 죽습니다. 박스권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솔직히 어디까지 박스권으로 봐야 저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여튼 얘가 아직 안 죽었어요. 얘가 제가 봤을 때는 이 24일 날 나왔던 요 저점이 빨리 깨야 돼요. 근데 보시면 일단 얘도 똑같이 결과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강한 지지력. 빅스가 올라간다?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변동성이 커진다고 항상 지수가 하락 마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통상적인 상황에 생각해 봤을 때 또 변동성이 올라간다는 거는 지수가 아래쪽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인으로 일단 받아들이시는 게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주의하시자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제 S&P가
하락한 거는 실제적으로 뭐 0.1% 하락 이거밖에 안 됐지만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안에는 다 썩어 문드러졌다라는 겁니다. 컨텐츠가 안 좋아요. 안에 컨텐츠가 포장지만 좋고. 그래서 아무튼 뭐 요런 뉴스들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뭐 보면은 좋을 만한 뉴스들 뭐 몇 개 뽑아봤는데 뭐 그냥 제목만 보고 넘기세요. 뭐 어쨌든 제가 이제 더 추가로 불안할 수 있다라는 건 요런 거. 경제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는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 뭐 드리고 있는 거고. 보시다시피 이제 부양책을 더 쓴다고 하긴 하는데 이 부양책으로 미국 주식이 진짜 부양책으로 이번 위기를 다 끝냈다라면은 지금 주식이 이 정도 레벨대가 아닐 거예요. 이미 코스닥 지수처럼 그렇게 올라가 있을 거고 코스닥 요즘에 막 그 거의 다시 폭락하기 직전 가격까지 다 올라갔더라고요. 아마 그 정도까지는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경기 부양이 처음에는 일단 지금 폭락하는 증시를 반등시키는데 어떤 재료로 좀 사용이 되긴 됐지만 이게 어떤 추가적으로 이제 더 증시를 부양시키는 거는 조금 능력이 떨어지겠죠. GDP 이거는 솔직히 경기 부양책은 GDP가 더 하락하는 거를 뭐 막아주는 어떤 지지력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이런 뉴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단 S&P는 일단 장대 음봉을 때려 맞았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미국이 또 빠지기 시작하면 자금 시장에서는 뭐 돈이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베이징은 다시 회복이라는데 뭐 어쨌든 믿을 수 없는 공산당 얘기고요. 커들로 아저씨는 미국 경제가 4주에서 8주 후, 그러니까 한 달에서 두 달 후 재개 가능이라는데 이것도 커들로 아저씨 생각일 뿐이고 어쨌든 알 수가 없는 거고. 이거는 좀 좋은 소식이네요. 그죠?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어쨌든 좀 많아지는 거는 이건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문우신이 소기업 대출 쓰려고 2,500억 달러 추가 요청했다는 내용. 어쨌든 이거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어쨌든 뭐 근데 그래봐야 뭐 지금 현재 경제 상황, GDP를 올리는 데는 사람들이 집 밖에 나오는 게 가장 우선인데 집 밖에 못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얘기 할 거 없고. 유가는 보시다시피 제가 어제 리플에도 어떤 분 질문 주셔서 리플에도 달았는데 물론 감산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감산을 하긴 할 것 같은데 트럼프가 얘기했던 뭐 1,000만 배럴이래나 그거를 할 수 있을까는 약간 의문이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게 워낙 그 입김이 세신 스트롱맨들이 3명이나 껴있어서 트럼프, 푸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누구 있잖아요. 그 이름 긴 사람. 사우디 왕도 그렇고 다 자존심 센 사람들이라서 이게 협상이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중간에 뻐그럭뻐그럭 하면서 유가가 다시 출렁출렁 아마 하긴 할 거예요. 감산을 하긴 할 것 같습니다만 얼마나 감산할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서 그 여러분들 지금 원유 ETF와 관련된 오늘 그 제가 저기 HTS 켜니까 공지가 하나 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있나 싶어서, 아니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시나 싶어서 한번 중요한 거라 읽어만 드리고 끝낼게요. ETN 괴리율 확대 종목에 대한 매매 거래 정지가 아래와 같이 시행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써있죠. 4월 8일부터 시행한답니다. 그래서 정규 매매 시간 종료 시에 그 괴리율이 5거래일간 연속해서 30% 초과하면 매매 정지 써있죠. 매매 정지 이거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3개월인가 동안 이거를 커버하지 못하면은 상장 폐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은 요즘 괴리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주의들 하시고, 이 레버리지 이런 거 말고 그냥 레버리지 없는 거 있잖아요. 그냥 한 배짜리, 그냥 원유 움직임 곱하기 1배, 1% 올랐으면 1% 오르는 거, 1% 떨어지면 1% 떨어지는 거, 그런 거는 아직도 뭐 LP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그런 쪽으로 좀 갈아타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자. 그러면은 오늘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네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